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 11월 첫째 주에는요, 입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한층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나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이 가을 단풍 절정이 이 첫째 주, 이 11월 첫째 주가 되면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식해서 여행가자 여행지 이 단풍 여행 마지막 코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 오늘 이 11월 4일 화요일 오늘 녹화일 기준인데요. 이 엔화가 6년 만에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오늘 주식해서 여행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추천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주식해서 여행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11월 첫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식해서 여행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 추천해 주실 분이신데요.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이번 주도 11월 첫 주죠. 예, 11월 첫 주면은 힘이 나는 좀 11월 달은 힘이 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일자가 2번 들어갔으니까요. 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화이팅 할 때 그러니까 11월 달이다 보니까 예, 좀 그러자는 의미에서 그냥 장도 재미없고 그런 상황 쪽에서 좀 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예, 작은 희망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지 오늘 넥타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화면에 나오나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눈에 띄는데요. 네, 한 패션, 예, 네. 패션업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싼 겁니다. 독특한 하이 패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생긴 것도 네. 좀 독특하죠. 네, 부정하지 않겠고요. 네, 안 좋은 쪽의 의미를 부여를 아니요, 상당히. 좋은 쪽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가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저번 주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종목은 괜찮고 한 종목은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난주에 삼진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약주나 그 바이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약간 지금 이제 환율 가지고 얘기가 많죠, 시장에서. 그러면 수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피해서 그래도 환율과 관련돼서 좀 시장을 이기는 종목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었던 부분들도 내심 있었는데 영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약간 직전 저점대 부분까지 다시 내려오는 상황들인데 일단 조만간 그래서 한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즉 직전 저점대 부분에서 한 24,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거기 지지권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이 정도 부분에서 일단 이탈해서 다시 주가가 저 밑으로 흐르느냐 어떤 기점이 나올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데 일단 무게를 두고요. 한 24,000원대 초반대 여기서 크게 이탈되는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권은 유지를 하고 다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어떤 지지권 흐름들과 함께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드코프였는데 리드코프는 반대로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냅다 달려갔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올해 주가는 한 번 더 롤링을 한번 타다가 바로 강세로 이어져서 직전 고점대를 벗기고 그래서 17,500원대 부분까지 말씀드렸던 수준 그대로 이어져서 일단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네, 2차 목표가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정도면은 시장이 좀 불안하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대응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대에서 비중은 한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음 추가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은 또 특징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강화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잘 확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이기는 종목 쪽에 초점 맞추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저번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 리드코프가 굉장히 잘 가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시장을 리드해야죠. 네, 네. 리드하는 네. 아주 좋은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 오늘자 여행지 어디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자 이 단풍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설악산 이제 강원도를 필두로 해서 전국을 이제 가을 여행 테마로 이제 국내 여행으로 몇 주를 좀 돌아봤잖아요. 다 돌아다녔죠? 네, 뭐. 네.
뭐 강원도도 갔고 저 전라도도 갔고 했는데 네. 자 이번 주는 이 산입니다. 산. 이 네. 가장 예쁜 가을하면은 이 단풍 참 예쁜 산 내장산이 참 떠올라서 이 내장산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부장님은 내장산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시는 못했고요. 저는 내장탕을 좋아합니다. 네. 알탕. 예,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아, 좀 재밌었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여행지는 내장산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을 여행들을 이제 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이 11월 달 초반 이렇게 되면은 아마 거의 이제 가을의 흐름을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내장산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 전북 정읍에 있는 또 국내 그 국립공원 쪽에 있는 산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장산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뭐 많이들 그 산을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많이들 가보셨을 만한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앵커님도 아직 못 가보셨죠? 네, 내장산은 못 가봤고요. 사실 뭐 단풍 여행을 한다고 해서 어디 산을 등산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냥 뭐 어디 뭐 거리 이제 서울에도 이제 은행나무나 이런 거리 예쁜 거리가 많잖아요. 네. 뭐 삼청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단풍을 뭐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여행은 못 가봐서 저도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시간 내서 그런 거리도 물론 좋죠. 저 네. 거리도 좋고 그리고 그런데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패션이 따로 있죠. 패션이요? 네. 따로 그 트렌치 코트. 네. 그런 걸로 아직 깃빡 며칠째 세우시고. 자꾸 트렌치코트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네. 가을에 맞는 그 원래 그때 맞는 시즌에 맞는 또 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그쵸. 또 코디를 해드리고 또 남자친구 코디는 못 해드립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또 이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제 뭐 덕수궁 길 같은 것도 또 포함되고 서울에도 아직 서울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입장 쪽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네. 내장산 가겠습니다. 내장산. 네. 네, 내장산 소개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최절정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뭇잎이 이제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좀 들어오는 최절정이어서 이번 주도 한번 또 이렇게 싹 바람 쐬고 오시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전북 정읍이면은 서울에서 한 몇 시간 걸리죠? 글쎄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은 넉넉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자가용으로요? 네. 네. 좀 세게 모시네요. 금방 가나요? 아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볼 것도 보고 이렇게 휴게소에서 쉬고 그러시게 되면은 혹시나 좀- 차가 좀 주말에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딴 사람 시켜야죠. 옆 사람을 시켜야죠. 운전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운전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또 행락철이다 보니까 또 차들이 많이 막힐 겁니다. 그럴 네. 때를 대비해서 3종 세트, 특히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꼭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내장산이 이제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장 절기 그때 가장 단풍이 많은 그래서 또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연 관찰로 코스라는 쪽이 이제 처음에 올라가서 입구에서부터 예, 그리고 탐방 안내소죠. 거기서부터 일주문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약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최초로 조성된 자연 관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예요?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뭘 관찰할지 모르겠지만은 가면서 자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런 모든 걸 좀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산 잘 타세요? 네, 잘 타요. 네, 그러시면은 노약자와 어린이 탐방객들한테 적합하다고 하는데 포함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잘 탄다는데 왜? 근데 사진이 되게 예쁘네요. 울긋불긋한 게. 네. 지금 가면 딱 저 정도 모습, 저건 약간 사진 바뀌니까 저건 아직 물이 덜 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가면 완연하겠죠? 네, 염색이 잘 됐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네. 네, 한 지금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케이블카 흐름인데 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답니다. 그래서 20분만 기다리시면 또 정상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 케이블카. 예, 저는 저거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설해봉이라고 얘기하는 뭐 농기구 썰해가 뭔지 아시죠? 뭔가요? 예, 썰해라고 있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개 같은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예, 그런 기암괴석이 있는 설해봉 또 유명하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부처가 출연했다는 불출봉. 네, 이름도 참 이쁘게 지었네요. 예, 불출봉. 예, 그리고 또 백양사 종주 코스가 있죠. 그래서 백암산 전경을
이게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최적의 코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153호. 예, 이건 제가 원고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네. 네. 천연기념물 153호로 그 지정된 비자나무가 있답니다. 네. 꼭 해외 나갈 땐 이 나무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죠. 네, 비자나무. 비자나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또 이런 또 숲을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산하게 되면 다양하게 가족들부터 또 이제 그 또 산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능선 코스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힘들지 않게 좀 산보한다는 생각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간 끊고 다칩니다. 아니에요? 산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게 좀 쉬엄쉬엄 가지 뭐. 그래서 산 좀 구경하고 그렇게 느리느리 가면 돼 하고 가시는 분들은 보통 거의 뭐 축지법을 쓰시면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고 네. 괜히 그거 믿고 같이 따라갔다가 거의 그 낙오될 뻔하다가 아니면 뭐 심장 터질 뻔하고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믿고요. 예,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다녀오시라라고 하고 밑에서 아시죠? 그 파전과 예, 막 시원한 막걸리나 동동주. 그렇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도저히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밑에서도 충분히 그 정자 같은 데 펴놓고 예, 그 가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또 가을 정취를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되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쪽에 어떤 뭐 음식들 뭐 괜찮은 거 있을까요? 먹을 만한 거?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워낙 그 전라도 쪽에 그 또 정읍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전라도 정식들 하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맛집을 검색해봤더니 몇몇 집이 뭐 산채 정식이라든가 워낙 그 산 근처에서는 또 그런 게 많이 그쵸.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우렁쌈밥 정식 잘하는데 뭐 이렇게 우렁쌈밥. 네. 맛있겠네요. 네, 그 지금 찾아라 맛있는 TV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많이 또 유명을 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거는 저희가 가서 먹어보고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수익 내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한 번쯤은 PD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것도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해서 살아있는 이런 주식회사 여행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 소박한 바람을 좀 내장산 소박한 가서 우렁쌈밥도 같이 먹고 내장탕도 먹고 내장탕도 네. 먹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PD님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국내 단풍 여행 코스 한번 마지막으로 이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 11월 첫째 주 주말이 아마 이 단풍의 어떤 최절정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 활용하셔서 이 여유 좀 내셔서 이 내장산 좀 서울에서 가까운 편인 거죠?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아마 네. 그 가을 이제 코스가 다 끝났으니까 아마 겨울 코스로 아마 이제 온천을 또 이제 앵커님께서 조목조목 좋은 집어내시지 아이디어 않을까 주셨네요. 하니까 네 아니면 스키장 뭐 또 이제 그런 스키장 쪽으로 네 가야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가까운 편이니까 주말 이용하셔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추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이 11월 4일 화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어떤 추천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시장 흐름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초점이 이제 실적 시즌 무렵이고,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12월까지 이제 배당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고배당 종목, 어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실적이 된다에 무게를 두는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을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진양홀딩스란 종목입니다. 일단 진양홀딩스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다시 좀 많이 이근해서는 아니실 겁니다. 근데 이제 홀딩스다 보니까 지주회사죠. 그래서 어떤 그 지주회사 하게 되면 보통 자회사들의 실적 흐름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받는 구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뭐 브랜드 사용료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경영 자문 수익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자회사의 실적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어떤 큰 구조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진양산업 그리고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이런 9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특히 진양그룹 쪽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진양화학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쪽의 구조와 함께 또 건자재 업종들, 이 같은 어떤 PVC 바닥재 쪽,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어떤 화학 업종의 기반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쪽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화학 관련주들이 어떤 유가 하락 때문에 많이 좀 주가가 좀 들쭉날쭉하고 이런 분위기여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좀 싸졌을 때 그 판매 단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수익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처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게 되면 그런 어떤 원료를 그대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시장 우려되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렸었죠. 예, 그래서 2,6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꾸준한 편이죠. 꾸준한 편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011년도 170억대, 그리고 2012년도에 180억, 그리고 작년에 22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예, 우상향 된다는 건 참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다가 올해 지금 예상이 한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사분기까지 그 상반기 합치게 되면은 126억이 순이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50억대 부분까지 한 하반기까지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이고, 거기다가 순이익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똑같이 11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220, 30억 정도 똑같이 오늘의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또 작년 흐름보다는 살짝 좀 더 좋은 수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채 비율 40%대, 그리고 유보율이 940%대,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거기다 특히 지금 주가가 주당 순자산이 5,200원대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대비 좀 메리트가 좀 보이는 상황들이고, 여기서 또 주목을 할 상황이 배당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에 중점적으로 버는 돈을 많이 배당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35원을 배당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40원 반기 배당을 했고, 올해 똑같이 100원을 배당한다. 그래 되면 140원에 배당을 하는 꼴이죠. 근데 5,000원의 기준을 봤을 때 140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이 꽤 한 3%대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꽤 괜찮죠. 그래서 3%대 배당 여력 갖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주가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약간 9월 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지금 현재 9월 이후부터 약 한 300만 주 이상, 비율로 봤을 때는 5% 이상 정도까지 주식을 끌어모아서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지금 시점쯤 됐을 때 올해 주가가 약 한 5,700원대 부분까지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 한 단계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박스권대 부분에 저점대 부분까지 내려왔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배당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접근을 시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4,600원대,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서는 지난 저점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들을 맞춰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어떤 매수 관점 쪽으로 진입하셔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 시도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이었던 약간 좀 길게 좀 욕심내지는 않겠습니다. 5,300원대 부분부터 일단 1차로 5,300원, 2차로 약 한 5,500원대 이 정도 사이 부분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배당 메리트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배당을 받아서 3%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흐름들이 3% 이상, 오히려 그 이상으로 뭐 10%, 15%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보다는 어떤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약한 지금 가격대에서 4,700원에서 5,300원에서 5,500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고요. 박스권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과 함께 진입을 시도를 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4,350원으로 일단 지난번에 10월 13일에 만들었던 저점대가 4,315원입니다. 이 정도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손절가로 대응해서 손절가는 4,350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양홀딩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홀딩스는 진양그룹 지주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2014년 기준으로 250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 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작년에 135원을 배당하다가 이제 올해는 140원 꼴 정도가 예상이 돼서 3%대 배당을 보이니까 괜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지금 11월 4일 기준으로 한 주당 4,690원을 보이고 있는 주인데요. 1차 목표가 5,300원, 2차 목표가 5,500원, 또 손절가는 4,350원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또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은 일단 앵커님 고기 좋아하세요? 당연히 좋아하죠. 네, 뭐 야채하고 샐러드 이런 거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좋아해요. 저 음식 가리는 게 별로 없어서. 아, 그래서 홍어도 드세요? 아니요. 가리는 거 있으시네요. 갑자기 홍어 잘 못 먹겠더라고요. 시도해봤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소의 간, 여성분들이 잘 못 먹는 거, 생간. 먹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잘. 육회는 좋아합니다. 육회는 없어서 못 먹죠. 예, 네. 육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파는 어떤 약간 좀 오래돼서 포석포석한 거 말고요. 진짜 신선한 거.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전주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시장 바로 옆에서 하는 이 육회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입에서 녹습니다. 오. 네.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고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팜스코란 회사인데요. 이게 아마 침부터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회사들 쪽에서 어떤 육류와 관련된 회사들 치게 되면 이제 닭고기 관련된 뭐 하림이라든가 동우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밖에 축산 쪽에 관련된 회사를 보게 되면 뭐 선진 또 선진 포크도 있죠. 그리고 이 팜스코 같은 경우는 하이포크로 또 유명하고 있죠. 그 트레이드 마크가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이 회사가 하이포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지금 보여주는 할인 계열에 나오는 어떤 그런 축산업 쪽에서 좀 대표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합 사료부터 그리고 직접적인 양돈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생산하고 거기다가 그 외에 소세지까지 이렇게 쭉 일괄화된 어떤 수직 계열화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쟁 관계 쪽으로 좀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더 실적이 좀 우상향으로 좀 계속 우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적으로 내수주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덜 받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지금 최근에 그 원화 같은 경우도 다시 약세로 진행되면서 환경이 그렇게 썩 뭐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작년이나 어떤 이런 구조에 대비해서는 환율 흐름들이 벌써 옛날 수준과 좀 다른 천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비용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라는 큰 구조가 아마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 싶고요. 실적을 바로 보겠습니다.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그 앵커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와 똑같이 고기 소비가 많다 보니까 매출액이 나날이 듭니다. 지금 2011년도에 5,300억, 2012년도에 6,600억, 거의 매년 1,000억씩 늘어나고 있네요. 예, 고기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좀 부진했었죠. 예, 그런 모습들이 올해 그 흐름들을 바로 턴어라운드 시켜서 강화되는 모습들이 한 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이 지금 9천억대 정도의 매출을 보여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1, 4분기 실적과 2,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가 지금 5배가 늘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1, 4분기가 60억대였는데 100억대로 거의
2배는 안 되죠. 한 70% 가까이 늘었고 거기다가 당기순이익이 33억이었는데 순이익이 150억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그대로 회사의 실적에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100억대 실적만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0억대 실적 흐름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작년에 90억대였는데 300억대로 뛰어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런 구조로 그대로 갔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을 600억대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국내 그래도 어떤 양돈 쪽 그리고 축산 쪽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회사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아마 여러 가지 상황상 특히 이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도 같이 급등하고 있죠. 뭐 효성 OMB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한번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랑 같이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주가 흐름들은 지금 현재가 시가총액이 6천억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실적 흐름들이 가파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기조를 누가 먼저 가장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관의 매매가 좀 더 빠르게 이런 측면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약 한 10월달 초에 주가가 14,700원대, 약 한 15,000원대를 넘나들었을 때는 기관들이 별로 관심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금 누적으로 60만 주까지 이렇게 쭉 늘려오면서 지금 10월달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연일 순매수를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주된 세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도 탄력을 좀 더 받아가는 계단식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1차로는 지난번에 10월 달에 기관 매수와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1차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했죠. 그리고 다시 계단식으로 또 시도했다가 또 주춤하게 되면 다시 한번 다음 저항대 부분까지 또 반등을 시도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이쪽에서 17,500원대부터 18,000원대 부분까지 일단 설정한 제 비밀의 차트상으로는 18,000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추가로 상승할 여력들이 좀 더 있다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거래가 한 번쯤 유입되고 약간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유입이 강하게 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또 주가의 탄력은 양호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단계 쪽에서 눌림목이 또 완성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걸릴 수 있어도 다시 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15,000원대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박스권에서 거래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왔었을 때 그 첫 번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지지권으로 보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가격이라고 생각 들어서 15,000원대는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하시는 걸로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이 팜스코 이 축산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코 종목 이 지금 특징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강한 개선세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 4분기 대비 2, 4분기 60억에서 100억까지 이익이 아주 껑충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0억 정도의 이익을 보이다가 올해는 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600억까지 예상이 되면서 이 실적의 강한 개선세가 특징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일 기준으로 한 주당 16,35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잡으시고 손절가는 15,00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 종목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두 종목 자세하게 알아봤고 또 여행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장님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뭐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배고픕니다. 아니면 뭐 시장 마지막 하시죠? 종목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특히 이런 때는 또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약간 또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언제 보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팜스코를 기억하실 때는 돼지고기가 야들야들하게 구워져서 지글지글하고 끝났을 때 그 노릇노릇한 이 너무 표현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만하겠습니다. 군침이 도네요.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입안이 약간 기름기가 약간 돌죠. 그러면 그걸 뭘로 중화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시죠? 네. 약간 할 만한 이 알코올로 중화를 딱 시켜주시면은 이 모든 게 삼위일체가 돼서 또 하루가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또 종목까지도 알려드렸고요. 네. 네. 배고픕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소주 관련된 그 종목도 소개해 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그 종목도 한번 좀 눌림목 보이다가 한번 또 가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은 강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아니면 뭐 짧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러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혹시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만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때 시장의 트렌드와 따라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잘 관찰하게 되면 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11월 들어서면서 연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연말에 회식 많잖아요. 우리나라 회식하면 고기, 삼겹살 많이 먹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삼겹살 소비가 늘어나서 네. 회식 때문에 사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그럼 차라리 컨디션 네. 이런 이제 제품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게 더 또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예, 아무튼 예, 주변의 생활 변화 이런 걸 잘 비교하시게 되면 주식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뭐 한마디로 어떤 지론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여행지 내장산이었죠. 이 가을이 완연해지는 걸 넘어서 이 단풍도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11월 첫째 주 주말 활용하셔서 내장산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이 산 가셔서 단풍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도 한 주간 잘 집중하시면서 또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입동이 있습니다. 겨울이 한층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여행지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